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이 되겠네요. 네. 자, 9월 28일은 어떤 기념일이 있을까요? 뭐 우선 떠오르는 게 9.28 서울소이죠. 그리고 뭐 지난해에도 그 방송을 해드렸지만 광견병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오늘이 어, 또 다른 그 기념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알 권리의 날이 되겠습니다. International Right to Know Day 이렇게 그 영문으로 돼 있네요. 정보에 접근하는 날. 정보에 접근한다라는 것은 그 정보를 내가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 권리의 날이 되겠습니다. 날짜는 뭐 오늘이 9월 28일이기 때문에 매년 9월 28일이 이제 되겠고요. 어, 이 기념일의 목적이라고 할까? 그것은 뭐 모든 시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인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투명한 거버넌스와 책임 있는 정보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네, 뭔가 그 거버넌스, 뭐 이렇게 그 이제 합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직체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음, 그 모든 국가에는 이제 정보가 있죠. Public Accountability라고 영문은 돼 있네요. 책임 있는 정보. 각 나라마다 그 정보가 있죠. 근데 책임 없는 정보 같은 경우는 그 전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네팔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런 걸 봤죠. 뭐 그 비슷한 나라 많이 이제 그 조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목적은 그런 이제 크게 봐서 두 가지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날의 그 유래와 역사를 한번 볼까요? 2002년 그 불가리아 수도가 소피아죠.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북미, 동유럽, 남아시아 등 약 15개국의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모여서 포이아네트라는 국제 네트워크를 결성을 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포이아라고 하는 것은 FOIA인데 이것은 그 Freedom of Information Act의 줄임말이에요. 따라서 첫 글자를 따서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알 권리에 관련된 법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액트가 뭐 법률이니까. 또는 뭐 프리덤 오브 인포메이션 애드보킷스라는 그런 말로도 이제 대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글자를 딴 그 약자로 줄여서 FOIA, FOIA라고 이렇게 이제 그 명명된 그런 네트워크를 갖다 이제 결성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결성된 날인 9월 28일을 기념일로 삼아갖고 알 권리의 날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정부의 어떤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음, 그 인포메이션 정보를 갖다가 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일을 벌일 수도가 있죠. 네? 그건 뭐 각국 정부의 그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그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그 이제 그 정치인들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알 권리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 이제 투명성을 이렇게 보장하고 그걸 증진시켜 줄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운동이 전개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015년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정보 접근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채택이 되게 됩니다. 알 권리의 날이.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 유엔 총회에서 이 명칭과 취지를 갖다 완전히 인정을 해서 국제 기념일로다 이제 이렇게 승인을 하고 인정을 해줬다라는 얘기죠. 이 알권리난의 그 유래와 역사는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주요 내용과 의미를 이제 본다면, 역시 이 정보의 접근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정보가 저만치 있는데, 그게 뭐 너무 멀리 있다든가, 아니면은, 가까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 마구를 쳐서 접근을 못하게 그 방해를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강조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가 공개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쉽게 정보를 찾고 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그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정보의 접근성 강조라는 게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커다란 의미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투명해야 되겠죠. 뭔가 이렇게 가림막이 있어갖고 또 정보가 오염이 됐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정부 등이 정보 공개에 소홀히 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시민의 감시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12고 사이트라고 하네요. 시민 감시를. 예. 그렇게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또 주요 내용 및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민 참여를 촉진을 해야 되겠죠. 뭐 아무리 벌려놔도 시민들이 와서 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된다라면, 정보가 공개가 되고 쉽게 접근이 가능해진다라면, 시민들이 정책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참여할 기회가 이렇게 또 늘어나게 되겠죠. 또 늘어나게 만들어줘야 될 거고, 그런 장을 펼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민주주의의 질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도 국제 알 권리의 날 또는 세계 정보 접근의 날이라는 개념은 알려져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기념 행사나 제도적으로 널리 인식된 국민 전체가 아는 말로 자리를 잡고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사실 알 권리의 날, 잘 그 생소한 날로 아마 인식이 되실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의미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정보공개법이라는 건 있어요. 뭔가 그 공공기관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그 기관은 정보 공개를 해줘야 되죠. 그런 정보공개법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다 요청을 하면은 정보를 이렇게 그 가리지 않고 각색하지 않고 순수한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마련은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알 권리 또는 정보 접근권의 확대를 위해서 자꾸 캠페인을 또 돌려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캠페인을 자꾸 벌려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면서 이제 언론 보도도 이제 많이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포럼이라든가 컨퍼런스 같은 것을 개최해갖고서 거기서 이제 또 더 많은 학술적인 어떤 그 뭐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것을 뭐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알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네, 그 관련된 자료가 이제 영문으로 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이제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9.28 서울 수복의 날이 되겠습니다. 바로 1950년 6월 25일 날 이제 북괴가 남침을 했죠. 거의 그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메가더 그 장군이 이제 어, 연합군을 데리고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서 계속 그 인천에서 서울 쪽으로 전투를 해 들어오면서 이제 바로 1950년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청에다 태극기를 걸고 그 임시 수도에 가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올라오셔갖고서 그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이렇게 수복된 나라를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한 그 내용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9월 28일은 바로 잃어버렸던 서울을 갖다 되찾는 그렇게 찾았던 날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제 이 압록강, 두만강 가까이 이 북진을 했다가 중공군이 개입을 이제 하면서 중공군이 12월쯤 개입을 하죠. 1950년 12월 달에 가서 그 말씀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공군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바람에 서울을 다시 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일사후퇴죠. 1951년 1월 4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오늘이 광견병의 날이 되겠습니다. 세계 광견병의 날은 매월 9월 28일로 루이 파스테르가 동료들의 협력으로 최초의 효과적인 광견병 백신을 개발한 날을 기리기 위한 그런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파스테르 굉장히 유명하죠.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미생물학자가 되겠습니다. 1822년에 태어나서 1895년 이때 이제 숨졌네요. 자, 그래서 부패나 발효가 미생물의 작용임을 이제 설명을 했고, 미생물이 있어갖고 그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예를 들어 뭐 음식물이라든가 어떤 물질이 썩는다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발효가 된다거나, 이제 그런 설명을 이제 파스텔가 한 거예요. 그리고 유산균과 호모균을 발견을 해서 또 좋은 살균법을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축 전염병인 탄저병, 그다음에 또 지금 오늘 그 광견병의 날로 그 기념이 되고 있지만 광견병 백신을 갖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인류 건강을 위한 그 면역학의 창시자가 이제 된 분이 바로 그 루이 파스테르가 되겠습니다. 그 과거에 보면은 프랑스, 뭐 유럽 이런 데서 많은 영국, 뭐 독일 이런 데서 많은 그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이제 이제 탄생을 했죠. 정말 참 그러한 노력들이 합쳐져 갖고서 지금의 의학, 지금의 그 뭐 생물학 이런 것들이 발전된 것 아닌가. 우리가 그들의 노력을 갖다 그냥 기억을 하면서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그 이제 세 가지의 기념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드린 알 권리의 날, 정보 접근의 날이다 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9.28 서울 수복의 날, 광견병 이게 세 가지 날이 되겠습니다. 네, 9월 28일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